안녕하세요. 네, 이전의 정책 토크 오늘 강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얼마 전에 그 건영의 전 안기부장께서 양심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김영삼 정부 때 약간 5.18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는데 예. 갑자기 당시 5.18 때 북한의 개입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했었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네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왜곡했다기보다는 본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입을 다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회주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 당시부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올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양심선언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어떤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뭐 후세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알아가지고 뭔가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보니까 이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냐라고 네. 질문했는데 스카이델리 기자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근데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이거든요. 네. 그 보고를 했겠죠. 그들은 이미 알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거고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는 뭐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네. 본인이 내란 음모를 했는데 뭐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18이 그런 실체가 어쨌든 저 건영의 전 안기부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네. 조금 더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언론도 안 써줘요. 아 그렇죠.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마디도 없고 네. 심지어 사실 5월 달은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든 달이죠. 5.18이 있으니까 여야 모두 내려가서 뭐 눈물쇼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초선들은 저기 가서 비서 닦고 왔잖아요. 네. 5월이 끝나면 이제 6월 되면 좀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달력을 보여주실 텐데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었죠. 그래서 6.25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이제 현충원에 저렇게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저런 분들을 기리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저 반열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같이 서 있어요. 오히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이 체제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잠식당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다루고 특히 이제 6월 하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 이벤트를 굉장히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오늘과 또 다음 시간 두 차례 나눠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념일인데요. 정말 기념일이라는 거는 기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념을 제정을 했겠죠. 우연히 이제 제가 이런 달력을 보게 됐는데요. 25일 하면은 이제 6.25 전쟁이 이렇게 되는데 저것도 이제 명확하게 하려면 6.25 남침 전쟁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건 이제 숫자로 저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성적으로 뭐 피차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모르게 그냥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10일 자, 이날이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저렇게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자, 다 이렇게 심지어 조선시대 중앙농민혁명 기념일 어떻게 요즘 2024년 달력에 쓸 수가 있죠? 왜 1894년에 저 이벤트를 지금 대한민국 지금 21세기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그 사관에 의해서는 저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달력 하나를 더 가져오겠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항쟁. 여기 심지어 60만세 운동. 저런 것도 있었나요? 저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순종 임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운동도 뭐 이제 일제시대 때 뭐 3대 뭐 항일운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3.1운동, 그다음에 우리가 다뤘던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저 이제 60, 이 세 가지를 다루거든요. 저게 1926년에 네. 일어났던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도 이제 좌익 사상에 물든 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네네. 민중봉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저거를 또 저렇게 달력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동학농민. 동학. 저기 정읍식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쉬는지 모르겠는데. 아, 설마요. 설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표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18일 하면은 광주광역시 공휴일이래요. 광주광역시 전날 공휴일인가요? 저 참 궁금해요. 뭐 제가 올 18일 광주에 있어 보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는데, 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국가적으로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한 지역만 지방자치가 뭐 어떻게 뭘 일단 제정을 했는지 뭐 시행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달력에 저런 게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휴일이면 빨간색으로 써 있었잖아요. 아니 파란색인데. 글쎄요, 뭐 해방구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붙이고 하는 네, 거네요.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저들은 공휴일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기대됩니다. 뭘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91년 2월의 기사고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북한에서는 3월 1일을 반일, 3일 인민봉기일이래요. 네. 그냥 반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랄지. 네.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북한에서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념일로. 네. 와. 자,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64년도 한일 회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네. 자, 남조선 청년 학생 봉기일. 자, 봉기한 거를 북한에서는 저렇게 기리고 있다. 기념일로. 자, 제주 4.3. 자, 폭동 반란 사건을 이제 인민봉기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자, 4.19를 남조선 인민봉기. 자, 그리고 22일은 레닌의 생일이다. 자, 자주국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런 레닌에 대해서 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5월 18일 역시 광주 인민봉기일이다. 자, 6월 3일은 자, 남조선 청년학생 봉기일인데 이게 이제 6.3 사태죠. 네. 그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6월 3일 날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날을 또 북한에서는 기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남조선 인민 봉기일, 뭐 봉기일, 남조선 들어가면 우리에선 다 민주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기 이제 또 6월 10일 보시면 60 만세 시위. 지금 여기는 뭐 6월 항쟁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리고 6월 25일을 그들은 자랑스럽게도 조국 해방 전쟁 발발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이건 92년 1월에 한겨레 신문이고요. 자, 여기서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48년에 일어난 저런 이제 27 구국투쟁, 4.3, 5.10 총선 반대 투쟁 이런 걸 기리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4.19, 5.18, 6.3, 자, 이제 87년 6월 항쟁 나오죠. 하고 부마 사태까지도 기념일이다. 북한에서 저걸 왜 그리냐고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말하는 뭐 민족 해방이나 민주화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런 것들을 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달력에다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다 작성됐고요. 보시면 이제 4년 6개월간 공식 활동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자들이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내놨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종합 보고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사실을 다 숨긴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이뤄온 거, 자신들에게 이뤄온 것만 갖다 쓰고 자신들에게 뭔가 불리한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원순이 위원장을 맡았던 그 4.3 진상조사보고위원 걔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중에 이제 하나를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당시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이라는 걸 이제 한 테마로 해서 이렇게 다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북한군 침투의 증거라는 주장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 페이지를 찾아가고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뭐 북한에서 확실히 기리고 있어요. 광주민 봉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측표 같은 경우는 81년부터 해가지고 자, 1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5.18에 네. 해가지고 쭉 행사를 치렀다. 그리고 저기 뭐 98, 99년은 치르지 않았다. 그리고 뭐 10주년이나 뭐 20돌, 30돌 이렇게 치르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참 네, 정리를 잘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주장은 자, 북한이 5.18뿐만이 아니라 4.19, 푸마, 6.10도 이렇게 같이 이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자,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네. 아, 네. 감사하네요. 네. 뭐 40돌, 50돌, 10돌, 20돌 이렇게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5.18도 그냥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냐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항상 접속사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요. 네,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북한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북한군 침투의 증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요. 왜 북한에서 4.19, 6.10, 뭐 부마 이런 걸 기릴까? 혹시 그들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저런 다른 사건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5.18도 그냥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정말 껴맞추기식의 핑계를. 그렇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저런 보고서를요.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지금 네. 작성했고 저걸 뭐 대통령한테 제출을 했다고 해요. 네. 정말 저걸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저것 외의 주장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5.18 정신을 헌법에 식혔다고 한 사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건지 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보고서를 이자들이 또 네.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네. 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헌법 전문 수록을 외치는 자, 문재인 정권 시절의 조국인데 자, 4.19, 부마, 5.18, 6.10 이거 다 아까 북한에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고스란히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좌측에 이제 현행 헌법이고 네. 우측에 개정안이에요. 네. 자, 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자체가 87 체제 이 헌법에 들어간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저거를 그냥 저도 솔직히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 저게 네. 바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흐리기 위해서 저 두 가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완전히 1919년에 임시정부와는 별개의 새로 태어난 정말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태어난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치밀하게 계속해서 이 잠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로라고 거기로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건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항상 저 민주주의가 전진한다. 아니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네. 국가가 어딨다고 네.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전진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5.18도 똑같아요. 네. 자, 6.10과 5.18은 항상 민주주의 전진을 외치고 있다. 되게 중요해요. 1980년부터 써 있잖아요. 네. 2022년. 예. 그러니까 1980년 이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저들은. 그렇습니다. 네. 1980년 이전.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에 부정하고 87년. 싶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이제 저 민주항쟁 배승사업회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자, 여기 이제 김영삼이 이렇게 기념사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두환을 굴복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삼의 인식이 저렇다는 거고요. 좌익들의 인식이 저렇다는 겁니다. 아, 정말 나쁜 놈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국민의힘에 감동했다고 돼 있죠? 굉장히 좀 웃긴 일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당을 보면은 좀 뭔가 서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자, 40여 년 정치 여정에서 이때가 가장 자랑스럽다. 87년 6월이 가장 자랑스러웠다라고 김영삼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상 저렇게 이끌어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것들이 이제 좌익의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이 가능해요.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다뤄드리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전두환 대통령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분이 많은 양보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김대중 역시 빠질 수가 없죠. 네.
김대중은 김대중 했다고 쳐도 김영삼은 예. 많은 사람들이 보수 네. 대통령이라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너무 일반 잘못 알고 사람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뭐 민주, 인권, 평화, 자, 다 민주, 인권, 평화 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항쟁일지에서 이제 14일에 박종철이 이제 고문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 자, 2월 7일은 이제 추도식이 있었고요. 3월 3일은 이제 사식구제. 이런 항상 이벤트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고요. 저기서는 그냥 대규모 시위 경찰에 이제 연행됐다. 굉장히 저렇게 온건하게 서술을 하는데요. 저 실상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투석, 뭐 방화, 온갖 저희 불법 시위가 난무하는 네네. 난동의 현장이었지. 그거를 저렇게 감춘다라는 거는 거리 시위라는 말로 포장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런 식으로 자신들이 불리한 거는 다 감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6.29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운동본부였지, 뭐 민통년, 변협, 자 K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죠. 네, 이자들이 이때부터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 저기를 찾아갔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유시춘이라는 사람이 상임 편집위원이었대요. 네, 유시민의 그렇죠. 네. 누나가 되는 누나 거고요. 되시는 분이죠. 지금도 EBS 이사장 하고 있나요? 네, EBS 네. 이사장이죠. 예. 네. 저 글도 다 보면요, 좀 말 같지도 않은 글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자욱한 테루탄 해가지고 이제 공권력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자, 질주하는 청년들의 가쁜 순소리, 그리고 뭐 이제 시장 상인들이 뭐 음식 갖다 줬다, 뭐 이제 주먹밥, 뭐 김밥 이런 거죠. 감성팔이 한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딱 갈라치기를 해놓고 공권력은 나쁜 놈이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옳았다. 학생들은 화염병 던지고 투석하고 네. 파출소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류탄을 괜히 던졌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서술을 한 게 이제 이 책이고, 또 좌익사관에 물든 자들은 저거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있다. 야, 영문 번역이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다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합니다. 와. 네. 다 이제 전파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행사인데요. 2020년이에요. 자, 5.18은 40주년이고 6.15는 33주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쪼인 기념식을 했대요. 자, 저 사람들은 아마 그 세대일 것 같은데요. 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의 열정, 뭐 6월의 함성 해서요. 저건 뭔가요? 구판 버리는 겁니다. 구판. 네, 항상 하는 게 뭐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한말에 네, 맞아요. 진령군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온갖 구판 천지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죠? 스카이데일리하고 네. 천공이랑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천공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와, 정말 경악을. 물을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것도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랬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꼬는 걸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요즘에 참 진령군 생각이 많이 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온 대한민국이 구판이에요. 네. 5월은 5.18로, 6월은 6월 항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그 왜라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와 차별의 저항.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저항하는 거를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소외와 차별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요. 그렇죠. 어떤 소외를 받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제 또 간첩 전력자 신영복의 흑해동무체로 해서 뭐 다 온갖 좋은 말은 다 끌어넣는 거죠. 자, 결국 이자들이 원하는 거는 적화통일.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상 그 반면에 이제 남한에서 이렇게 침투해서 이런 이렇게 전복하려는 시도는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요. 곳곳에다가 또 비석을 박아놨어요. 네. 오늘 일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플래카드 뒤로 육자가 보이죠? 참 특이하게도 만들어놨습니다. 네, 가장 특이한 구조물이고요. 자, 부분 하게 되면 5.18 정신의 실현이자 승리. 네. 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네. 자, 또 시민과 민주열사, 시민팔이 나오고 있죠. 네. 자, 2017년에 이런 비석들이 다 세워졌고요. 네. 자, 뒷면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자들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학생, 노동자, 농민, 기독교, 온갖 이제 종교 단체, 네. 중고생들, 뭐 노동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5.18 정신으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허상에 대해서 저렇게 싸우고 그걸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4.13 호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저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좌익들은 공부를 안 하죠. 그냥 독재 우리 한 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이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부산 서면입니다. 아까 광주는 이제 금남로였고 네. 여기는 이제 부산의 중심지죠. 여기도 뭔가 비석이 있어요. 참 치밀합니다. 어깨동무체인가요? 네, 독재타도 민주헌법 쟁취에 돼 있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뭐 실제 한 30에서 40만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부산이 또 민주화의 성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고, 자,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항복을 끌어냈다. 언제 항복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마치 4.19를 4.19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을 쫓아냈다. 라고 자기 자신들이 보기 좋을 대로 이제 해석하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도가 보이는데요. 대전도 여기 중앙로,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성심당 빵집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유명한 데네요. 네,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네, 비석이 있습니다. 이야. 독재타도 민주정치되었죠. 네. 이야, 너무 큰데요? 네. 자, 여기도 보시면 대전 시민의 그날의 함성과 기억. 이야. 이런 식으로 다 기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야. 6월 항쟁이 여기서 시작됐다. 대전 큰데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네. 이런 좌익 사관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부산, 광주, 대전 봤고요. 네. 뭐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야, 박사님 지금 저기 네. 방금 본 건 저런 비석들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저거를 다 네. 수거해서 네. 깨부시려면 엄청 힘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되지 네, 않겠어요? 저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진짜 6월 항쟁이란 게 뭔가 네. 일단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키 백과고요. 보시게 되면은 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다. 스스로 지금 반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반란 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9일 이제 그 4.13 호원 네. 조치를 띄웠고 네. 6.29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거기까지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밑에는 뭐 이제 이한열, 박정철을 다루고 있으면서 네. 이것의 원인이 바로 5.3 저기 인천 사태에 되어 있죠. 네, 네, 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다음에 건대 사건이 있었고요. 박정철, 뭐 4.13, 그다음에 이한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뭐 역량이 모여가지고 6.10 민주 헌재 이런 식의 이제 서사를 써 내려가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자, 나무 위키에서는요 기간을 6월 10일부터 이제 여기는 또 7월 9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7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한열, 이한열이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는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두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원인도 저렇게 비슷하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참여 인원이 400에서 500만 추산.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3,500만이 될 텐데. 네. 어쨌든 똑같습니다. 촛불 시위할 때 뭐 200만이 나왔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4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엔 없어요. 연 인원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 인원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저렇게 몰려왔다. 네. 이제 정신 승리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개요에서 보시면 이제 저런 이제 구호들이 외쳐졌다. 자, 그리고 87년 4월에 전두환은 남은 임기가 1년도 안 되어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담화했다. 이게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이 87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81년 2월에 되면서부터도 네. 본인은 단임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맞아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평화적 정권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야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윤보선도 5.16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에 당하셨죠. 예, 그렇죠. 신임하는 부하에게 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건국된 지 한 40년 되는데 네.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이야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내가 남기겠다라고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전 세계 어느 군사 정권에서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한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그 업적이 위대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데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반드시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고 자기가 내려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게 정당했다라고 쓰면서요. 뭐 이로 말미암아 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뭐 그때서야 비로소 서구 수준의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됐다. 서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말이 좀 안 됩니다. 뭐 직선제가 서구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쓴 글들도 다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군사 정권이 있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위에 북한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 상황을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 편인이 그 점이 안 들어오겠죠. 정말 국민을 위하려면 안보, 국가 보위 이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자,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9.19 군사 합의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넘겨버렸죠. 맞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당시에 87년 이제 뭐 6월 당시래요. 뭐 독재 타도 민주정신들이 혈서처럼 지금 저렇게 뭐 그도 항상 빨간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보도블럭에다가요. 이렇게 뭐 낙서를 한 거예요. 저거 뭐 경범죄로 좀 처벌돼야 될 것 같은데 뭐 누가 책임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보시면요. 뭐 군 파쇼 타도 민중 민주주의 직선제 기만 획책 혁명으로 분쇄. 자 그러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좌익사관에 물든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썼다는 거고요. 뭐 민중 해방 이룩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저런 허상에 그 자신의 그 사고를 다 지배당하게 되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뭐 이인영이 80년 6월 당시에 그 이한열 운구 행렬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유명한 사진인데요. 부산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고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고스란히 부산의 민주공원에다가 갖다 두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또 일제강점기 타령 나오죠. 그래서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저항의 도시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항상 저항을 좋아해요. 저항을 해야지 자신들이 어떤 그 불의에 항거한 정당한 존재들이다라고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부산은 이제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뭐 400만 시민이 똘똘 뭉쳐 군부 통치의 뿌리를 뒤흔든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허상의 자긍심, 정신승리에 취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약간 눈물처럼 저렇게 지금 연출한 건가요? 연출인지 뭐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민족 자주, 평화 통일. 자, 이제 저런 것들은 다 북한에서 그동안 외쳐왔었던 옆에 횃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천주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되고요. 천주교라는 단체는 기독교 회사를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저 집단 자체가 정치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지금 뭐 교황이 나와가지고 동성욕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 걸 허용해야 된다, 막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절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 위에 군림하는 교황. 이미 시작부터가 이건 잘못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 왜 저렇게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민주보루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글을 남겼을까? 왜냐하면 6월 항쟁 당시에 여러 종교 단체들이 다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0 민주항쟁이 홈페이지도 있어요. 저기가 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거고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아니 저 학생들은 뭘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이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6월 항쟁 이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런 저항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 이제 뭐 노동자, 학생, 시민, 네, 국민, 네, 농민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정당한 거다. 네네. 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를 네. 다 항쟁, 뭐 네. 저항 이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런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도 보다도 아이들 보는 역사 교과서나 전집이나 이런 네. 책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뭐랄까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서 너무 네.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관이 자신도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학교에서 이제 이걸 맞다라고 이제 가르치니까 네. 자라는 세대들은 네. 다 이제 자익사관에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13 특별담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 이제 경향신문이고요. 보시면 이제 전 대통령이 합의 전망 없는 개헌 논의는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합의를 할 어떤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헌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해서 지금 4.13 호원 조치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부 이양, 평화적인 정부 이양, 네. 그리고 올림픽, 이제 88년도 네. 9월에 올림픽이 열리니까요. 네. 이러한 거대한 이 국가적인 이벤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개헌을 하자라는 게 원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부터 네.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수 물려가지고 자신의 임기 동안에 지금 개헌하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당시에 그 연설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연설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정치인도 이전까지는 평화적인 정치 네. 정부 이양을 하지 못했다라는 네네. 거고, 그리고 1인 장기 집권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임 7년제잖아요. 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넘기겠다. 네. 자,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청구를 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 1년 전인 4월 30일 3당 대표들과 만나 여야가 좋은 헌법안을 합의해서 건의해오면 본인의 재임 중이라도 헌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네.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5.3 인천 사태에서 이제 봤던 화면이잖아요. 네. 자, 그 86년 4월 30일에 저렇게 이제 그 민정당 대표 이제 노태우,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신민당 대표 이민우, 우측이 이제 그 저기 국민당 이만석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개헌을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수락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신민당에서 5.3 사태를 일으켜버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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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화전양면술인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야당은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구성을 여야가 동수로 한 것은 다수당, 민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큰 양보였다. 그러니까 신민당, 야당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요. 동수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자리를.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의원 내각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유럽의 서구 선진국들은 특히 이제 이 4월 30일 이전에 4월 한 초반에 한 17일 정도를 유럽 순방을 다녀왔어요. 4개국, 뭐 영국, 서독, 프랑스, 뭐 벨기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계속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권력 체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의원 내각제가 그래도 서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1인의 어떤 중앙 집권이 되게 되면은 유사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에 네. 굉장히 어떤 권력의 공백이 있었고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 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 내각제를 생각을 했었대요.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너무 믿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엘리트고 네. 본인의 생각이 그만큼 앞서기 때문에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따라올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신 거죠. 네, 너무 앞서가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이제 해보려고 했었다. 그리고 헌법 특유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려고 진지한 협상을 해왔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 한 목소리 못 내고 뭐 이제 장외투쟁도 하고 계속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이제 86년 5월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헌 방향 검토 착수되어 있고 야당의 장외 활동 빨리 중지해라. 급진 작용 대응 지혜를 모을 때다라고 지금 이제 저기 노태우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조기 개헌 의견을 일치를 했다. 뭐 이때는 일치를 했대요. 그래서 신민당 총재 뭐 이민우와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모습이고요. 자, 개헌 특위를 45명 이내로 해서 요거를 이제 위원장 제외해가지고 여야가 동수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 다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 이제 노태우 대표, 민정당 대표, 이민우 시민당 대표가 밤 늦게까지 저렇게 이제 회의해가지고요. 헌법 개정 특위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6년도에. 자, 국회 헌법 특위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7월 30일. 아니 저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는데 물러났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전두환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끌어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민당이요 갑자기 헌특위 활동을 중단을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왜 중단을 선언할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이제 이민우 총재 뭔가 이게 다 방향이 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요.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됐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86년 11월 신문인데요. 김대중은 만약에 직선제 개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항상 저렇게 조건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88년 그 대선을 위해서 본인은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연설문에 들어가 보면. 자, 상대 야당은 한 차례도 양보한 일이 없다. 그 소수당이 일체 타협을 배제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요. 맨날 장애투쟁하고 뭐 학생들이나 뭐 제야 세력이랑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냥 반정부 시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은 이제 누구보다도 더 허심탄회하고 공정하게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문제를 볼 수 있는 입장이다. 이거는 정말 맞아요. 아, 정말 대인배셨어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입장에서 국내외 정세도 다 눈에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72년도에 유신 선포를 한 박정희 대통령을 또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국내외적인 안보 위기 그리고 중화공업으로의 발전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유신 체제를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도 그 당시 상황이 이게 참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저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내부 문제조차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몰아간 그런 상태. 시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됩니다. 지금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여러 파벌이 이제 갈리다가 뭐 이낙연 뛰쳐나가 버리고. 자, 여당이 다수표가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개헌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날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길이 새겨들어야 내용인데요. 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뭐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독재자의 입에서 저런 게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개헌 파쟁 골몰,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 혼란, 국민생활 불안, 계속 국민이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익들이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자, 지난 40년간 우리 안보를 위협해온 북한 공산 집단, 저게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적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기는 항상 이 북한이 틈타기 쉽다라는 거죠.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서울올림픽도 계속 방해를 했죠. 칼기 폭파 사건 일으키고 테러를 자행했고. 자, 이러한 시기에 정치 불안, 사회 혼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력 성장의 토대마저 파괴해버릴 위험이 있다. 아,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분열 일어나가지고. 자, 그거를 이렇게 해안을 가지신 분은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격한 작용 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자, 진짜 스마트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한다. 지금 뻔히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다 이렇게 거기다 표를 주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 자경 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사회기강을 엄격하게 확립. 지금 이 시대에 네.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인물이 정말 결실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